대표님이 그 24살부터 직원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을 창업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잘 관리하게 되었는지 여지없이 그냥 과감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웃음에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공감하시겠죠? 매니저 직원이 자기한테 말을 툭툭 하는데 이게 오는 거죠.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이 한마디에 다 이미 아실 거예요. 얘기를 한참 듣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오늘 단판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단판을 지을 일이 있어도 안 되고 단판을 지으면 안 됩니다. 간에 모아야 된다. 매번. 혼자 일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뼈가 다 녹는다. 저희가 매뉴얼을 다 드리거든요. 아, 점주님들한테 직원 교육하는 매뉴얼도 들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잘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 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덜 날 것으로 제가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직원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된다.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직원분들이 네. 그냥 대표를 보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런 거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아니라고 느껴지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근데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네. 하고 이런 부분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가게를 열어준다거나 우리 매장에 대한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 비전 제시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조개구이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모셔서 조개구이 전문점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와 노하우도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조개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창톡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맞습니다. 한번 뵀었죠. 그때 저희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분 진짜 고생 뭔가 많이 한 사람 같다. 아 이게 참 그런데 가면 지금 필드에서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때 이 감정이 올라와요. 뭐 10년 동안 이제 진짜 매장에서 전력 투구할 때 그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막 이런 얘기가 너무 하고 싶다 보니 좀 더 말이 많아지고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님이 또 이제 장사하신 지 10년 넘으시지 않나요? 14년도 4월에 시작을 해갖고 아. 진짜 한 11년 차 12년 정도 되고 가맹 직영점 개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 현황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영점은 하나, 네. 가맹점이 14개가 있고요. 총 1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사하는 거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냥 직영점 하는 게 8개. 아, 이거 말고도 직영점 하는 게 또 8개가 또 있다. 직원 수도 그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직영점까지 하면 각각 몇 명씩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한 본사 직원은 저까지 총 4명이고요. 네. 매장 직원은 사실 너무 이제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30에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주요 매장들에 대한 매출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림은 20평 매장인데 제가 옹기종기 테이블을 좀 많이 넣어갖고 보통 겨울에 8천 네네. 후반 정도 네. 그리고 평균 매출은 한 5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와이 쪽에는 전반적으로 다 몇 평 정도 평균적으로 하나요?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일이 쉬워요. 일이 쉬운데 이 한두 명의 인력으로 최대치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출을 10평, 20평대의 주방을 혼자서 보면 이 친구가 놀아요. 그렇다고 너무 크면 또 힘들겠죠. 너무 크면? 그리고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넘어가면 뭐 다들 네. 아시다시피 운영 자체가 쉽지가 네. 않기 때문에 몇 평대를 운영하게끔 점주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30에 40평대를 운영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네. 매출 자체도 8천에서 1억 사이의 매출을 충분히 찍을 수 있고 최소 인원으로 적정 매출을 끌어내는 그 평수와 15개 매장을 나가다 보니까 30평에 40평대 매장이 가장 수익률도 내기 좋고 인원 관리에 하기에도 적정하고 투자비도 또 딱 적당하고 맞습니다. 그런 모델을 이제 찾으신 거네요. 홍대점 같은 경우가 좀 평수가 크다고 하셨어요? 홍대는 제가 얻어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좋으신 점주님이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가 겨울에는 보통 1억이 다 넘어가요. 근데 그 홍대점 월세가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줘요? 월세가? 여기가 77평에 650만 원이에요. 이런 평수에 650이면 대충 제가 짐작가는 입지가 완전히 홍대에 조개구이 매장이 큰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평수의 매장을 잘 만들어서 이 정도의 마케팅을 힘을 실으면 어떨까 이게 사실 궁금해서요 오픈하게 된 거예요. 영등포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평수는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된 또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입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좋은 자리는 아예 다 제외시키고 저는 늘 적정한 자리를 찾아요. 좋은 자리가 A급 라인이라고 치면 네. 여기서 골목 하나 꺾이면 바로 반토막이거든요 월세가. 저는 이런 자리가 되게 메리트 있다고 봐요. 물론 자기 아이템에 대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무슨 맥주집이거나 음. 고깃집이거나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조개구이가 오늘 먹고 싶어야 먹거든요. 조개구이집 가서 늘 느끼는 불만이 그리고 똑같아요. 비싸다, 불친절하다, 청결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제가 요 정도만 해결하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 리그에서 선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한 건데 고깃집은 사실 좋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고깃집 프랜차이즈 힘을 많이 잃고 있죠. 고깃집은 지금 약간 좀 꺾이는 추세다 보니까 네, 그 와중에 이경옥 대표님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주도하는 그 뭔지 모를 그 일.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뭐 세뱃돈 같은 거 받잖아요. 네네. 그거 제가 다 모아놨어요. 저의 시드죠. 인생 한 방을 쏠 수 있는 시드. 아니 이거 얼마큼 모았어요? 궁금하네요. 그 많진 않아요. 사실 네. 24때까지 모은 거니까 한 3천만 원? 엄청 많네요. 사실 그때 부동산에 눈탱이를 아 맞았어요. 심하게 맞았죠. 심하게 맞았구나. 저 공실에 권리 주고 돌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많은 눈탱이를 들어봤지만 이런 눈탱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 또 심장이 막 뛰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따뜻하게. 저는 따뜻한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보증금 2천만 원? 한 천 몇백. 천 몇 배? 네. 야 그리고 나머지 돈 어떻게 마련했어요? 창업해야 되는데. 돈 진짜 안 들었어요. 왜냐면 8, 9년 동안 제가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네. 1년에 하나씩 했어요. 필요한 거를. 1년에. 주방도 사실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내가 음식을 할 줄 알아서 그 음식에 맞게 주방을 세팅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서 생각을 해봤죠. 전기는 제가 이제 주소 본 게 있어갖고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연결하고 페인트 제가 직접 칠하고 간판은 이제 친구 통해서 또 어디 알아봐갖고 90만 원에 엄청 싸게 네, 했네요. 다 달고 그릇 한 150만 원치 사고 끝이에요. 장사는 잘 됐어요, 처음에? 첫 달 매출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네. 1100, 1200 정도 그래도 매출 나왔네요. 나쁘게 안 살았나 봐요. 친구들이 많이 와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한 1000, 그 다음 달이 900. 아니, 점점 이제 하향 곡선. 그래서 한 7, 800까지 갔어요. 일단은 그 당시 뭘 팔았냐면 간택기랑 냉장고밖에 없으니까 이제 전도 네. 팔고 김치찌개 같은 것도 팔고 이제 포장마차. 아, 포장마차.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요리는 아닌데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접근이 된 거예요. 산낙지 생각해보세요. 어려울 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멍게, 개불 괜찮죠? 네. 트럭 몰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걸 받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저는 솔직히 많이 뿌렸어요. 해산물을. 멍게도 한 접시 그냥 썰어서 드려보고. 왜냐면 배우려면 돈 드는데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 물건만 받은 거잖아요. 네. 할 줄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냥 뭐 김치찌개 하나 시키면 이미 멍게랑 산낙지가 나가는 거죠. 희한하게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애가 장사를 하는데도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 이거다 싶어갖고 네.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뭐 책을 읽었나 아니면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나요? 뭐 이렇게 공부는 어디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뭐 예를 들어 다점포협회, 기수회 이런 강의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저는 수산물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봤어요. 댓글도 막 써가면서 물어보고 하던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 오늘 만날 건데 올래?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귀인들을 만났죠 그때. 아. 이제 이런 수산업 쪽에서 장사를 오래 하신 형님들, 이제 회 잡는 거, 뭐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 언제 뭘 팔고 네.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네. 손님들이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한 분 노하우 한 분 노하우를 네. 조합하다 보니 한 네. 3년 정도가 지나니까 눈 감고도 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된다. 자신감이 더 붙죠. 네, 그쵸. 내가 실력이 늘어날수록. 제 몸은 진짜 고됐는데. 그때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이랬다고. 네, 일단 뭐 한 서너 시쯤 일 끝나면 새벽에 또 네. 노량진 가갖고 이렇게 보고 좋은 거 사와서 네. 또 인스타그램도 살짝 찍고 어. 뭘 올리고 그렇게 몇 년을 네. 했더니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매장이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게 너무 많지만 네. 하나씩 뜯어보는 거죠. 음. 이렇게 보고 아 요게 좀 문제네, 음. 요게 문제네. 그리고 단골을 쌓아가면 네. 입소문만큼 빠른 마케팅이 없어요. 결국 그 매니아를 만드는 게 가장 모든 사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매장을 운영할 때 네. 직접 일을 할 때는 테이블이 8개인가 그랬어요. 하루에 보통 3바퀴 정도는 그냥 돌렸거든요. 무조건. 아, 예. 그러면 24팀이잖아요. 거의 20팀이 재방문이었어요. 정말로 재방문율 그만큼 높았어요. 이게 좀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점주님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냥 오시는 손님 잘해주라고. 뭐 개인이든 프랜차이즈든 간에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다 단골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면 그 매장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장님의 이 자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 매장을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끌고 나가는 게 결국은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대표님이 그 24살부터 직원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을 창업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잘 관리하게 되었는지 여지없이 그냥 과감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웃음에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공감하시겠죠? 일단 장사, 사업 뭘 하던 간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를 저는 아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관계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이게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미숙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네. 아 내가 속이 너무 좁았다. 그런 일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죠.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힘드신 것 같아서 점주님께 전화를 드렸죠. 뭐냐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매니저 직원이 자기한테 말을 툭툭 하는데 이게 오는 거죠.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이 한마디에 다 이미 아실 거예요. 얘기를 한참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오늘 단판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단판을 지을 일이 있어도 안 되고 단판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거 접근을 시작하면 뭘 할 수가 없다. 다 내모아야 된다. 매번. 혼자 일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뼈가 다 녹는다. 지금 이 사장님께서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저랑 통화를 한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얘기해보는 거 어떠냐. 일단 지금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오늘은 웃으면서 장사를 해라. 굳이 티낼 필요 없다. 감정이 좀 내려가면 밥을 먹던 뭐 하던 혹시 뭐 서운한 거 있냐고 한번 살짝 물어봐라. 그러면 그 친구가 무슨 피드백을 할 거 아니냐. 없다고 하면 근데 나 사실 저번에 이럴 때 조금 좀 불편하더라. 그럼 이 친구가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거죠.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확히 내 의사를 전달해 주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화가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또 왜곡된 말을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더 틀어지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게 다 있죠. 안 좋은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가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좀 내리고 좀 차분하게 이땐 그랬는데 뭐가 서운했고 저땐 저랬는데 뭐 이렇게 다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말. 야, 나 그때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만큼은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네네. 그럼 여기에 맞게 이제 같이 조율해가면서 그리고 나도 저번에 뭐 할 때 미안했어. 뭐 얘기 좀 하고. 그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을 좀 자주 해도 되거든요. 다점포 하시는 분들은 다 까먹어요. 이제 까먹고 어느 순간 평온의 상태에 가 있어요. 직원 관리. 그리고 어느 순간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더 많아지고 포용해야지 생각이 더 많아져요. 사장님들이 이제 매장을 한 2개 많으면 3개까지 하시면 보통 심리가 꼼꼼하게 관리해야지. 저도 그렇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장이 꼼꼼하게 관리를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창문이 좀 덜 닦였다. 안 닦은 것도 아니에요. 덜 닦였다. 그리고 뭐 1분 지각했다. 뭐 이런 소소한 것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장사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매일 얘기하는 거는 진짜 효과가 없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거나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교육을 해요. 저희는 점주님들한테 제가 보여드려요. 직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 앉혀놓고 저희가 매뉴얼을 다 드리거든요. 점주님들한테 직원 교육하는 매뉴얼도 들어요? 형식적인 매뉴얼 말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가치의 음식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고 비싸게 느낄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구두랑 문서로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잘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 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덜 날 것으로 제가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감사의 응원 댓글과 인스타에서 하와이족의 대표라고 검색하면 또 나온다고 하니까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 매월 하다 보면 대표님이 어떻게 우리 매장을 바라보고 우리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우리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느끼겠네요. 이제 그쵸. 이게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들으시다 보면 직원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된다,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직원분들이 그냥 대표를 보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런 거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아니라고 느껴지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근데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비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가게를 열어준다거나 우리 매장에 대한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 비전 제시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네, 당연히 기회를 주죠. 기회도 주고 얘기하고 뭐 이 친구의 생각도 반영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흡수해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비전 제시고 미래지향적인 거지. 네가 6개월 더 일해주면 내가 매장 지분 몇 프로 줄게. 뭐 이런 거는 비전과는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매장의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키웠을 때는 사람을 관리할 수 없으면 저는 결국 못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을 키웠다는 건 결국 대표님이 사람을 잘 키워냈다는 거고, 대표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실행을 하시든 그걸 무조건적으로 잘 따라와 주는 핵심 멤버 직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추종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렵거든요.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맞고 네. 그 업무에 맞는 보상, 이 두 가지가 그냥 결론이 아닐까. 대표님과의 감정적인 교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또 이게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름 누가 해? 사람이 해? 네. 사업 누가 해? 사람이 만들어? 장사 누가 해? 사람이 해? 인간관계예요. 네.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나 뭐 본사도 그렇고 매장들도 그렇고 우리 문제 생기면 그냥 얘기하자. 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의 95%는 딱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 시작하면 거의 해결 다 돼요.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원들하고 얘기하시다 보면 오해가 풀리면서 더 서로 신뢰하는 단계가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뭐 나가는 거고요. 예. 어쩔 수 없죠. 저는 나간다는 직원을 음. 잡진 않아요. 많은 사장님들이 그럼 또 구하기가 힘들지 않냐. 네. 그게 우리 몫이에요, 사실은. 미꾸라지 한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만 좀 우리 매장을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데, 나한테 긍정적인 생각 가졌던 직원들도 그 한 명이한테 물들어서 같이 부정적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직원을 좀 빨리 캐치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3명 이상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 있는 직원이 한 명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이거를 캐치하지 못한다면 사실 3명의 직원을 새로 다 뽑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한 명 자르고 한 명 넣고 한 명 자르고 한 명 넣으면 고인물에다 계속 또 깨끗한 물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걸 초반에 알았으면 빨리 그 핵심 인원을 잘 얘기를 하든지, 보통 얘기로는 안 되지만 안 되고 보통 내보내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회원과하고 좀 다른 결을 추구하는 거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보내는 거에도 좀 유연해지시고 좀 익숙해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옛날엔 참 그게 왜 이렇게 힘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직원에 대한 얘기만 지금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그만큼 또 사람을 써서 매장이라는 걸 운영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나 문제들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거잖아요. 3명 관리할 때 겪어야 할 온당한 문제를 다 겪어야 또 6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으로 늘어나고, 6명을 또 관리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겪어야 또 12명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맷집이 좀 세져야 돼요. 예.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생겨요. 그거에 좀 의연해지고 맞아요. 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대화가 답이다. 이렇게 다시 넘어간 거죠. 이건 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인데, 네. 그냥 상처가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모든 직원이 날 좋아할 수 없고 모든 손님도 또는 날 좋아할 수 없듯이 모두가 날 다 좋아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경욱 대표님처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많이 해가면서 관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그 마케팅도 되게 잘 하시잖아요.